우리 조선업계가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상반기 수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주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꾸준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에 반발하는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조선업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산업부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업이 힘든다는 거야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우리 조선업과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예. 현재 수주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김영론 앵커께서 아까 좀 이렇게 우울한 얘기, 주식시장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소식을 들고 와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최근에 그 잭팟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중공업의 그 LNG선이 4척이 수주가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 여기 계약에는 옵션 3척도 포함이 돼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3척을 더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 기대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 혁명 이후에 이제 가스에 대한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LNG선에 대한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7월에만 5척의 LNG선을 수주를 했고 올해 13척의 LNG선을 수주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한국 전체의 그 수주량은 그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선박 발주량은 1234만 CGT인데요. 이 중에서 한국은 496만 CGT, 무려 40%를 수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36%를 수주한 그 중국을 제쳤습니다. 척수로 따지면 중국이 좀 더 많은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고부가 가치선을 더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성과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그 수주량이 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조선업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수익성이나 적자 수주 문제까지 들여다보면 당연히 더 우울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주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회사가 좀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나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예. 올해 목표를 132억 불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60% 정도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28척, 35.4억 달러를 수주를 해서 올해 목표 73억 달러의 48%를 달성했습니다. 지금이 7월 초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나머지 두 개사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목표 82억 달러의 29%를 달성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삼성중공업 주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좀 더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수주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업계 안에서 이제 노조법이 또 예고가 됐단 말이죠. 이게 좀 어떤 상황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죠. 오늘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후 2시부터 예. 무려 6일간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두고서 그동안 대립을 해오다가 7월 들어서는 그 해양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일에 대해서 그 고용 보장까지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제 파업을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해양 공장은 오는 8월부터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요. 여기가 그 해양 플랜트 사업부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에 한 건도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 지금 짓고 있는 플랜트가 이제 인도가 되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물량이 그러니까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양 플랜트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그 당시 그러니까 최근에 강한구 사장의 얘기로는 지금의 고정비로는 그러니까 수주를 딸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전혀 안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양 플랜트가 좀 수주하기 힘들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3조 원 정도의 어떤 그 산업은행 자금을 받으면서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흑자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우조선 노조도 이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쟁의조정 중지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노조원의 전체 투표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의 대기업 혹은 제조업체들을 보면 그해 수주가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익이 좀 나기 시작하면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주고 다음에 연봉도 올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업종은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산업의 특성도 고려는 해야 될 텐데 이제 실정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밖에서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게 그 수주가 좀 되면서 온기가 좀 돈다고 하니까 임금 좀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회사 쪽에서는 지금 사상 최악의 실적이라 그러고 못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주 산업인 조선업의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업은 수주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하고 이 수주 계약에서 따는 물건이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길게는 2년 정도까지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주받은 물량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를 마치고 이제 실제로 건조를 시작해야 매출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예. 올해 수주는 최근 3년 내 최대치지만 올해 실적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좀 그러니까 12.8%가 감소했는데 적자 폭은 한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예. 2분기에도 한 1,000억 가까이 적자가 날 예정이고요. 그 올해 실적은 최근 2년간의 수주 실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 부문의 어떤 2016년과 좀 그 15년 그 어떤 수주 실적을 보게 되면 17년과 16년 수주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앞에 2013년도 200억 달러가 넘게 수주를 됐던 거에 비하면 거의 예. 한 4분의 1 토막까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수주한 물량이 지금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 뭐 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최대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비용은 209억 달러를 할 수 있는 비용 구조에서 실제 그 매출은 59억 달러 수주한 것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많이 수주를 했다고 하지만 이 수주 물량이 실제 매출로 연결이 되려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경진 쪽에서는 올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주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의 수주가 실제 매출로 잡히는 1, 2년 후에는 그러면 임금 좀 올려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한숨이 먼저 나오나요? 예, 그 조선업 경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예. 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은 2013년에 209억 달러라는 규모를 수주할 정도의 어떤 생산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수주가 줄어들게 되면은 생산 여력을 굉장히 줄여야 비용을 좀 단순화할 수가 있거든요. 생산 여력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수주받은 물량에 비해서 생산 여건이 많이 있다는 거는 그 자체가 다 비용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어치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데 50만 원밖에 생산을 못 한다. 그럼 나머지 50만 원만큼은 다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최근 몇 년간의 구조조정을 거쳐서 생산 설비를 많이 줄이긴 했는데 가장 고정비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생산 물량은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인력 구조 조정은 한 20% 정도밖에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현대중공업의 2002년 기준으로 임직원이 한 2만 5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는 한 4천 명 정도가 줄은 2만 1천 명 수준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는 적자가 나는 거는 물론이고 수주를 할 때도 내가 이 정도 가격에 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가격 경쟁력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그 대규모 해양 플랜트의 어떤 그 수주 계약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를 두고도 그런 인력 구조 가지고 이런 인력 비용 구조를 가지고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일자리를 중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또 그리고 또 굉장히 강력한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그 조선사들이 정말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 구조를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관점이 많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의 그 주식이 PBR 0.5배 네. 수준으로 정말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조건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조선업의 상황들 그리고 미래 전망들은 방금 전에 권순우 기자의 한숨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